PK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PK는 PK가 이제 왜냐하면 이게 특징이 뭐냐면요. PK는 다선들이 좀 있어요. 근데 TK는 국민의힘은 TK는 지금까지 마치 비례대표처럼 써왔기 때문에 다 대부분 공직자 출신의 네. 초선 재선 이렇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듣보잡이에요. 사실은 지금 현역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TK는 어쨌든 간에 그 집권에 대한 집착이 커요. 수권에 대한 집착이. 예. 그래서 정권의 줄을 그래도 조금 더 서는 편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집단적인 항명 사태 이런 게 과연 나올 수 있겠나 이제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PK는 최소한 한 반 정도는 분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러면 특검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 거냐 하는 건데 저는 특검은 좀 다르다. 자기 출마하는 문제하고는. 예. 그러니까 이게 아예 자기 출마가 물 건너 간 다음이면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 3월달, 4월달 돼야 얘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현재로서는 뭐 저 집단하고 내가 따로 갈 가능성은 많으나 확정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특검에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특검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빙의해가지고. 그럼 특검을 통과시켜 버리면 이제 상황이 어쨌든 간에 자신들이 이탈해서 다른 정당을 창당해서 나간다 하더라도 예. 그게 유리할 게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럼 민주당한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마 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공천과 관련해서 특검 문제, 특검 시기나 이런 걸 고민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저는 거기서 이탈이나 이런 게 그렇게 크진 않을 것이다. 뭐 일부 있겠지만 한 5석 이상 나오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라고. 집단적으로 어떻게 하면 몰라도. 근데 이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검에 대해서 국민적인 찬성 여론이 높고 예. 또 현실적으로 지역구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민심에 어긋난 투표 행위를 하기가 쉬울까라는 것과 보수파 언론에서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만큼은 상당히 질타를 많이 하고 그렇죠. 뒤로 물러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관여하지 말라고. 그러한 분위기를 한꺼번에 같이 몰고 간다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이탈표가 그러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되려면 그 보수 언론들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영남 의원들하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단적으로 지금 뭐 디지털 플래카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을 쭉 보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윤석열과 친하다. 그리고 과거에 뭐 저 선거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다고 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사진 찍어가지고 본인 그 총선에 이용하고 이런 거 많았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할 는 국회의원이 지금 있나? 그러면 제가 들어가 있는 보수적인 분들 카톡에를 보면 본인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을 강조하지 윤석열 대통령과 내가 친하다. 또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 이 이야기는 안 해요. 그냥 보수의 정통성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이게 거리두기를 이미 시작을 했는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윤석열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고. 그러면 이게 지금 본인이 찍어서 본인이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내 이름으로 선거해 라고 하는 검사장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근데 잘 안 알려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승리 함정에 빠져 있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착각 생각하고 속에 판단한 대로 지금까지 다 모든 게 성공해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성공할 거다. 그게 왜냐? 성립이 안 되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이 있잖아. 이재명 구속영장 치고 민주당 의원들은 20명 돈봉투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좀 잡아넣고 계속 줄 서하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민주당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 국민 여러분 저렇게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을 찍으시겠습니까? 저 이재명 당대표 보십시오. 만약에 위준교사 혐의 1심에서 총선 전에 유죄가 나왔다. 그러면 그
범법자가 공천한 구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런 마케팅을 하면 어느 정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너무 즐거워 보이세요. 아니야. 그게 이제 국민의힘의 그 네거티브 마케팅에는 윤석열 대 이재명의 네. 구도. 그러니까 반윤의 구도를 무너뜨리고 네. 윤석열 대 이재명의 구도로 가면 그래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떤 지금 이제 그 전략, 희망 예, 그런 게 있는 그런 거예요. 바람이 현실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아, 현실화될 예, 수 없다. 그러니까 왜? 지금 뭐냐면 내부적으로 두 개의 흐름이 하나, 조중동이요. 음, 김건희 씨를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지금. 그렇죠. 예, 그냥 그 사설이나 칼럼으로 그냥 그렇죠. 그냥 까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적이 있으면 우리 선거 못 이겨. 이런 얘기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공개적으로 시그널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또 하나는 재벌이 이제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재벌도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핵심인 게 국민의힘 본류가 있다고 치면 또 하나가 조중동이라고 하는 스피커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대는 이제 재벌들이 있는 거 따지고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왜 흔들릴까? 뭐 이 국민의힘이 싫어서가 아니라 여기도 공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면 이 세 파벌이 예를 들면 합의를 못하는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면 균열이 발생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지금 핵심이 김건희 씨에 대한 태도 문제예요. 누가 그렇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국민의 70%가 수사도 하고 그다음에 니들 그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수사도 안 하고 거부권을 행사한다. 서울은 그럼- 77%야. 예, 그러니까 서울은 77%.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후보들이 나가서 대부분 다 그렇대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80% 정도라고 봐야 돼요. 네, 대구 맞아요. 빼고는. 대구 경북 그러니까. 빼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한마디만 하면 돼. 계속 김건희. 다른 선거 운동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여기는 이제 대통령이- 이재명. 근데 그 이재명을 2년 동안 이야기를 해왔고 지난번에 한번 이제 어떤 극적인 포인트가 있었잖아요. 구속영장 네. 기각이 된 거. 그래서 이제 장 소장님은 구속영장을 한 번 더 치면서 뭔가 반전을 올릴 것이다. 네. 그런데 이제 그때 한번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당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이게 그 총선 앞두고 1, 2개월 앞두고 이게 가능한가? 그리고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 구속영장이 됐어요. 위중교사든 뭐 허위사실이든 뭐든 간에 뭐 됐어. 근데 내용을 국민들이 이제 보기 시작하면 야, 이게 이렇게 짜실한 거 가지고 이게 구속을 시키고 이 주가 조작 같이 이게 중범죄잖아요. 어느 나라에서나. 그 의혹 사건에 관해서는 소환도 안 하고 이게 형평성에 맞나? 그러니까 이 역풍이 불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민심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약자가 한테 그래도 조금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 수 있는 계산. 그 계산은 요 안에 못 들어가 있는 거야. 아예 몰라. 하여튼 이재명 몰라? 나쁜 사람이야. 그냥 이재명 범법자야. 그냥 잡아넣어 빨리. 그러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어. 이거죠. 지금. 근데 그 여러 가지 지금 사실은 장 소장님도 그런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거는요. 네. 이거를 그 네. 뭉뚱그려서 생각하면 이게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저는 이게 세 등분으로 봐야 돼. 세 등분? 세 등분. 네. 그러니까 민주당,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민주당 찍는 사람들, 네. 어떻게 해도 국민의힘 찍는 사람들이 예. 딱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무당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무당파의 정체는 뭐냐? 되게 다양한데 이 무당파가 한 색깔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맞습니다. 이걸 네. 잘 알아야 돼. 이게 무당파가 무슨 중간이다. 그거 웃기는 얘기예요. 그거 아니고 뭐냐 하면 일단 무당파가 상당수가 대부분 반윤이에요. 왜냐하면 아까 70% 그렇죠. 80% 했잖아요. 반윤에다가 김건희 구속하고 뭐 이런 네. 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네. 또 수사도 하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근데 민주당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그러니까 신뢰가 안 가. 지난번에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 보니까 아닌 것 같아부터 시작해갖고 아직 마음을 안 준 사람들이죠. 그 중에서 진짜 뭐 중간쯤 되는 사람도 한 10%좀 있을 거고 뭐 되게 그렇죠. 섞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수도권에 중산층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래 지금 보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로 얘기를 ha냐면 이 상황을요 대선 국면으로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연장전? 해서 김건희 특검이 통과가 되고 등등등등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쫙 가고 나면
결국에는 이것이 어떤 식으로든 사실상 네임덕으로 오고 그렇죠. 식물 정권으로 가면서 뭐 바로 대선을 안 하더라도 대선 그렇죠. 국면으로 간다라고 보는 거죠. 아. 그러면 차기가 누구야라는 거에 대해서 누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멈칫하더라고 보니까 멈칫.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돼야 되고 이거는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그분 얘기는 약간은 이제 함을 갔어요. 네. 조금 관심 받기에요. 근데 그런 다만 것 같아요. 안 네. 좋은 인상은 남아 있어. 아. 그래서 대한 글쎄 이런 거죠. 아. 그러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문재인 대통령하고는 위상이 다른 거예요. 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확 안 가는 거예요. 확 가야 되는데 확 안 가고 요래 딱 서가지고 아. 어쩌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당 얘기도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 네. 근데 이제 지금 3당 얘기가 막 나왔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성에 좀 안 차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현재 상황이. 무당 측에게. 그렇죠. 그래서 딱 표를 막 몰아주고 싶은 3당도 없는 것 같고 네. 그런데 민주당 보자니 이런 거고 네. 그런데 국힘은 어떻게든 심판해야 되겠고 그러네. 지금 그 상황에 지금 딱 서 있어요. 아.